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And you are my univers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 세계적인 팝스타 방탄소년단과 영국의 콜드플레이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인데요.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죠? 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7주 연속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BTS의 미국 LA 공연 티켓은요, 일찌감치 매진됐고요. 공연장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는 우리 돈으로 무려 860만 원에 재판매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860만 원 엄청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나오는 이 노래, 테스 영의 주인공 국민 가수 나훈아 씨 연말 콘서트 역시 예매 시작 15분 만에 표가 공이 났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연말하면 이제 공연 대목으로 꼽히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음악계에서도 기지개를 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빼앗겼던 우리의 일상의 자유를 네. 오롯이 되찾기 위해서는 공연장에서도 반드시 철저한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점 그럼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인천 지역 민관협의기구인 시민정책네트워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캠프에 인천 지역 공약을 공식 제안했죠.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필 기자 먼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2 인천의료원 건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의 확대.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역 공약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이재명 후보가 인천을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한 바 있죠. 이때 발표한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제2 인천의료원 건립을 포함한 인천 지역 공공의료의 확대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당시에 분명히 했었는데요. 인천의 경우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지역이 아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시인데도 불구하고 320병상 규모의 소규모 의료원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사실은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의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보다는 대폭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약 살펴보죠. 시민정책 네트워크가 인천공항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도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죠. 맞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인천의 항공기 정비 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도 이끌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인천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는 인천을 항공 정비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정비 단지 유치를 두고 경남 사천과 인천이 대립하고 있죠. 이에 윤석열 후보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항공 정비 산업 기반을 양분해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시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의 관리 이런 부분들은 뭐 사천에서 하더라도 지금 인천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많은 그 항공기들의 그 정비는 여기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네, 마지막으로 평화 분야 제안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접경 지역의 평화 실현을 위한 법 제정 그리고 정부 조직 신설을 제안했는데요. 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역 핵심 공약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는 북과 맞닿은 접경 지역이죠. 긴장감이 높은 지역인데 한편으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서해 5도의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조성해서 남북 교류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는데요. 심상정 후보가 구성한 인천은 기후 비전 평화도시입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녹색 평화 협력 공동체로 조성하는 동아시아 그린 동맹을 필두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서해 5도를 평화 경제 협력 지대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비전 평화도시 인천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극복과 평화 협력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인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토대 위에서 인천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확실한 녹색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네, 보도국 이재필 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공약들을 짚어봤는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가 2030 세대라고 하죠. 2030 세대는 진영 논리보다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또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30 세대 표심이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년 대선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꼼꼼하게 짚어보고 신중한 선택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가 일산대교 측과 손실보상 협상에 나섰습니다. 4개 기관은 17일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방문해 손실보상액을 선지급하겠다는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선지급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조건으로 올해 안에 손실보상액 60억 원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산대교 측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올해까지는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8일 0시부터는 다시 요금을 내야 일산대교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인천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다다랐습니다. 인천시는 16일 오후 6시 기준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79.7%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6.3%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인천시가 확보 중인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모두 79병상으로 현재 사용 가능한 병상은 16병상입니다. 17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121명입니다. 17일 경기도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2%포인트 낮아진 72.6%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를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긴박한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계신데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코로나19 환자분들 중에서 위중증 환자분들을 위한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지금 소진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벼운 경증 환자분들을 위한 재택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 고위험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더 빨리 찾아내야 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산소 보조 치료가 필요해서 이제 전담 병원으로 좀 입원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이송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열이 나고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 진료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섞여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응급실 내 격리 병상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신속한 진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증 환자, 심한 외상이나 아니면 심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중풍이나 심장마비 이런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서는 그만큼 또 응급실 내 의료 인력이 전담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소진, 일반 환자 의료 공백 우려 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중증 환자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층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되겠고 또 고위험군이 감염되셨을 때 경증 상태에서 조기에 치료제를 투여해야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또 조금이라도 좀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출근을 좀 자제하시고 조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셔서 확산을 억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병상이나 인력을 보다 좀 여유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투자가 필요하겠는데 지금에 있는 병상들을 일반 환자나 아니면 감염 환자 모두 진료받을 수 있게 밀집도를 낮추고 충분한 병상 간의 거리두기나 또 아니면은 격리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상을 더 격리 환자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연말까지 다가오면서 밤 늦게까지 술자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의 고삐가 자칫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다 회식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신데요. 그 위드 코로나 이전에 방역 수칙을 좀 자율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해서 가급적이면 만남을 소규모로 하시거나 좀 짧게 하시고 다중이용 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좀 최소화하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진료받고 사람들 접촉을 좀 최소화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을 본인과 또 주변에 적극적으로 맞으실 수 있도록 전 국민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민선 7기 부천시 공약 점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부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부터 도심 하천, 낙후시설 재생 등 부천의 척박한 환경이 얼마만큼이나 개선됐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부천 대장과 오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여월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하류부 1km 구간 정도가 대장 신도시에 포함될 예정으로 공사는 70%가량 진행돼 임기 만료 직전쯤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의 큰 고민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나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한 비산먼지 저감 등 다양한 해법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쉬움은 남습니다. 지나치게 기술적인 문제만 좀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여월천 같은 경우도 하류가 대장 신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과나 평가는 그런 부분들이 완성돼야지 비로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낡고 오래돼 사람의 발길이 끊긴 폐건물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떠난 7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옛 부천 작동 군부대 부지에 문화재생시설을 건립하는 계획. 아직까지 사업 초기 단계로 진행률은 30% 정도입니다. 공간의 명칭은 가칭 판타 포레스트. 자연 친화적 공간을 연상케 합니다. 새로운 싹을 틔우는 공간이 될 것이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장소가 될 것이다. 다만 부실 계약 논란이 잇따르고 있고 지난달 열린 문화재생 사업 용역 중단 보고에서도 주민시설이나 지역 특색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당초 임기 안에 사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민선 7기 이후로 완공 시기를 늦췄습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민선 7기 공약 추진 성과를 평가할 시민 35명을 선발했습니다. 진행률 가지고 이게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 건지 공약 중에 아직 설계만 해놓고 이행이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예산 확보가 돼서 이행이 될 수 있는 건지. 부천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진 일부 공약들을 재조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비양심입니다. 인천시가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 57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는데요. 공개 대상자는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6개월 이상 세금이 체납된 이유를 소명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38억 원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운영해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국화입니다. 부평 산곡 5차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국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활짝 핀 국화가 알록달록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죠. 자, 전시된 국화들은 전부 이곳 입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입니다. 주민들은 틈틈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실력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은 매년 국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